생각보다 주말에 조정이 굉장히 또 깊게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번 주도 또 만만치가 않은 한 주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중요 내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술주가 또 투매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어떤 징조들이 많이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주말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마존의 14% 급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전부 다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미국 증시 전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8% 하락, 나스닥이 4.2% 하락, S&P 500이 4.6%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강세 종목이 없었는데 몇몇 종목은 좀 그나마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화학회사인 셀라니즈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2.8% 상승했고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1.7% 상승, 노바백스가 1.8% 상승했습니다. 3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6.6% 급등을 했고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9% 증가했고요. 그리고 근원 PC,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PC도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했고요. 여행이랑 외식 등에서 결국에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 기간에서 조금 눌려왔던 소비가 보복 소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물가가 전부 다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 금액이 더 늘어나서 이런 결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는 현재 증시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퍼가 18배로 지금 내려왔다는 점은 역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추가로 5에서 10% 정도 더 빠지면은 자기도 주식을 매수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S&P 500의 목표치를, 연말 목표치를 4,600에서 4,5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그 다음에 중국 성장률에 대한 악화가 주요한 이유로 하향 조정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켓워치에서는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이 지금 좀 안전한 투자처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훼손도가 다른 빅테크 주식들보다 적기 때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측에서는 증시가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증시가 저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가 좀 더 계속되면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뭐 상승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은 1분기에 약 64조 원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가 오히려 지금 투자 기회로 봤습니다. 워런 버핏도 손실을 많이 봤던데요. 1분기에 2조 원대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정말 증시 환경이 뭐 최악이었다고 1분기 넘어오면서 4월 달까지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에 최종치가 나스닥의 13%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충격이 굉장히 크게 조금 나왔던 상황인데 4월 달을 총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문가님? 뉴욕 증시? 네. 그냥 뭐 엄청 빠진 거죠. 뭐 많이 빠진, 심리도 안 좋고. 전문가님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까? 4월 달?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져요. 4월이 전통적으로 뭐 증시가 그렇게 나쁜 달은 아닌데 조금 워낙 이제 5월에 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나온 것도 좀 선제적으로 판 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여전히 증시 환경 계속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5월에 넘어오자마자 FOMC가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외신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높게 나왔어요. 또 PC 지표가 이거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계속적으로 뭐 긴축의 강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PC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적으로 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출이 자연적으로 뭐 조금 더 지출을 예전에 뭐 100달러 할 걸 150달러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3월이 PC가 곧 정점일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조금 더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나올 거라고는 안 보세요, 전문가님? 5월 FOMC, 네. 뭐 멘트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이변 없이 저희가 지금 50bp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99%예요. 100%로 보고 있어요. 예.
그건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75bp까지는 안 보세요? 네, 6월, 7월 75bp까지는 저는 안 아니에요? 보고 네. 있고 6월, 7월 중에서 뭐 빅스텝을 과연 둘 다 6월, 7월 2개월에 계속적으로 밟느냐 아니면은 한 번 정도로 끝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는데 이번 네. 연준에서 코멘트는 FOMC에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할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bp 정도로만 하면은 크게 뭐 시장 흔들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죠.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나 나오면요? 이제 그렇게? 대신 올해 이제 불투명성이 일부 좀 가시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소폭 나오고 다시 또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또 다시 갈지 아니면은 완전 바닥을 그게 바닥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전망이 안 좋게도 나왔잖아요. 월가에서 아까 비관론이 확산이 됐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침체가 더 깊어질 것 같고 S&P 500을 끌어내리는 IB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주말에. 네. 맞아요. 뭐 S&P 500 뭐 지금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일단 이번 주에 나스닥은 12,000선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000선이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4,000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만 얼마죠? 다우가? 잠시만요. 지수 때 볼까요? 다우가? 제가 봐드릴게요. 네. 다우가 지금 32,977인데 네. 역시 다우도 3만 선을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3대 지수 바닥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이제 뭐 바닥이 뭐 단기적으로 네, 나오긴 나올 아니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진짜 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흔들림이 심했던 게 아마 소확개미 분들도 많이 투자하신 아마존의 폭락을 주는 의미가 또 상당했고요, 주말장에.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기술주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맞게더치에서 안전한 투자자라고 얘기했던 두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었는데 다 9%대 한 달 동안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좀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과 상대 비교하면은 덜 빠졌거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맷집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님도 보세요. 실적이 그나마 좀 버텨주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좀 덜 빠진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제 뭐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까지 테슬라 보합이던데요. 뭐 이 한 정도가 달 동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주식 대비 좀 덜 빠졌는데 네. 저는 이 세 주식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 실적 받쳐줘도 이제는 뭐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갑자기 또 확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버텨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한 쪽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쪽이 세 주식이 좀 더 빠지면은 네. 주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도 함께 좀 저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이유가 하나가 5월 증시 전망이 안 좋은 게 러시아가 이번 주 내에 아무래도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외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주말 동안에. 뭐 근거들이라던가 현지 관계자들의 멘트를 인용해가지고 외신에서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너무 좀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더 길어지고 격화되고 좀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말자로. 그렇죠. 뭐 네. 계속적으로 뭐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이 지금 겹쳐지는 건데 네. 뭐 전쟁 관련 리스크는 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도 강도도 그렇고 꾸준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 그거는 주는 충격이. 결국엔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 뭐 안 좋은 데까지 저런 뉴스까지 더 겹치면은 네네. 조금 더 하락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네. 뭐 저쪽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공장이 중국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조업 지표가 또 상당히 안 좋고 이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주식시장이라던가 경제 침체의 어떤 공포를 조금 더 부추기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중국 상황이. 이미 그런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수 더 빠질 것이고 뭐 빠지면은 그게 이제 진바닥인지 아니면은 바바닥인지. 그러니까 이게 네. 진바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 지금 미국 증시의 완전 바닥은
뭐 내년에도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큰 랠리가 단기적으로 아주 그냥 센 랠리가 한번 올 수 있는 그 바닥이 될지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 며칠 올라갔다 마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끝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저희가 5월에 첫 발을 떼는 날이기 때문에 5월 전반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뷰를 여쭤보고 싶은데 호락호락하지 않을까요? 5월도? 뭐 역시 뭐 안 좋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며칠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조금 국내 증시 오전에 크게 흔들렸다 연기금이 사면서 좀 올라왔는데 결국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선을 테스트할 거예요. 2600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몇 번 더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바닥이 아닌지는 좀 더 그러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연기금 주말 같은 경우에 개인 많이 팔고 연기금이나 증권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좀 올랐는데 결국엔 삼성전자를 급등을 시키면서 약간 윈도우 드레싱 형식으로 뭐 종가 관리한 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익률 관리. 그러나 저는 윈도우 드레싱 오래간만에 나왔다는 것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게 바닥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렇게 타고 보면은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수의 바닥 확인 과정은 좀 더 거쳐야 되고 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삼성전자 상승, 목요일날 한국전력을 8% 이상 급등을 시키면서 지수만 인위적으로 좀 올리고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 물론 삼성전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전 같은 거는 거의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사는 것도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올리기 좀 싫어하는 좀 그런 뉘앙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고 오래간만에 나왔다는 거는 뭐 향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지만은 시장은 한 2600선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 확인 안 됐으니까 뭐 조금 많이 올라서 자기가 아직까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으면은 좀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괜찮다. 뭐 아직까지 현금 확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600을 테스트할 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또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인텔CEO가 반도체 공급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 봤어요. 네, 2024년까지 될 것 같다라고 봤는데 반도체는 이번 달도 많이 어려울까요? 계속 저점 경신 나올 거라고 뭐 보세요? 그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네. 뭐 지수 향방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정말 몸살리기 전략이 필요한 또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그때 데일리 전략을 또 체킹하겠습니다만은 일단 5월달 조금 조심하자라는 부분들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많은 좀 암울한 힌트를 주면서 이번 달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때가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저점 매수 용기를 내기가 정말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현주 전문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차익을 실현하자, 현금을 만들자라는 전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달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전반의 상황이 이렇고요. 우리 증시는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실적도 계속 5월달에 나올 것이고요. 또 한 시장 계속해서 또 워낙 약세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돌다리 또 잘 두들기면서 5월달도 잃지 않는 매매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한 달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